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사모펀드 새끼들은 진짜 나라 경제 잘 되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돈만 벌면 돼. 나라가 망하든 말. 이게 이완용하고 뭐가 다르냐고. 진완용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워딩이라고. 그거는 진짜.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정의에 맞더라도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글로벌 스탠다드양 세금이라도 그 세부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면 나쁜 세금이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상속세 없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왜 우리만 50% 60%인데 말까지 소리하고 있어 진짜. 경제 조세 정책은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같은 정책이라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완전히 다르다.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냐. 다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다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제일 지금 얘기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정부예요.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상법 개정에 지금 가장 앞서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게 대통령하고 이복현 원장입니다, 사실. 축하등절 했었던 이제 국민과의 대화. 그때에 모두 발언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 잡아 나가겠다. 이게 금투세하고 상속세잖아요.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 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 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IS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 다 밝혔어요. 이거를 지금 갑자기 진성준이 코너에 몰리니까 마치 이제 자기들이 한다고 코리아 부스트업 해갖고 왜 정부는 코리아 부스트업에 나서지 않냐. 하고 있었다고! 이 새끼는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기업의 지배구조 구조에 대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없습니까? 아니 1월 달부터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이소영이 그 쌍년도 그렇고 3%도 이거 이렇게 지금 몰아간다고 지금. 아니에요.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복현 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상법 개정에도 의지가 있으시다고 지금. 월권 논란에도 상법 개정안 논의 또 꺼낸 이복현. 상법 개정안 얘기해갖고 월권 논란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지금 이복현 원장이. 진성준이 너는 입 한 번 뻥끗한 건 없잖아, 그냥. 코리아 부스트업 하겠다, 이 말만 했지. 실제로 네가 활동한 거 뭐 있냐고. 거기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예? 민주당이 상법 개정 그냥 말만 던져놓고 걔들도 열심히 안 하고 있어. 그냥 눈치 보고 있다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건 이복현 원장하고 대통령이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거를.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거액자산권에 부과되는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적지다. 아니라고. 재명세가 도입하면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누가 했냐? 최부심이 했다고. 최부심이 얘는 민주당이라고. 어떤 부동산 세력이 주식시장 망치려고 그렇게 세금을 바꿔놓지 않고서는 이런 개판이 세금이 도입될 수 없는 게 본질입니다. 워딩 세신데요. 예.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다 같이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전문가들. 워낙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민주당 성향이면서 부동산 쪽이신데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이게 정상이죠. 슈카 그 새끼가 얼마나 개새끼인지 딱 보면 알잖아. 이거 얼마나 비교되냐고. 그 새끼는 진짜 개새끼야, 슈카 새끼는. 3%그 김동완 새끼는 마찬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 피하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가계자산 중에 이제 실물자산 비중을 보면 한국은 73.3이에요. 그 중에 부동산 비중이 67.8입니다. 일본이 40, 미국은 3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부동산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몰려있는 구조거든요. 왜 그러냐? 세제가 부동산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서 그래. 국회의원들 부동산 왕창 갖고 있고 그거 사모펀드 통해서 갖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들일수록 더 그렇다고. 부자들일수록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지금 이동시키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데 주식 투자에 없던 세금을 이거 물리는 거는 이거 정신이냐?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75고요. 금융자산 2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22% 다 주식이냐? 아니요. 주식은 고작 18.8%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다 패서 돈 없는 사람은 예금을 넣고 돈 많은 사람은 부동산으로 가라고 하는 게 재명세 아닙니까? 네.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사모펀드 새끼들은 진짜 나라 경제 잘 되고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돈만 벌면 돼. 나라가 망하든 말. 이게 이완용하고 뭐가 다르냐고. 진완용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 아니라 정확한 워딩이라고. 그거는 진짜.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냐? 서울자치구의 모든 아파트가 가격이 신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4월부터 그랬다니까. 그렇게 줄을 서서 부동산에서 집을 봤습니다. 예. 민주당이 금투세 이약물 요구하는 진짜 이유. 세금 괜히 두드려 맞거나 수급 부족에 시달리지 말고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미국으로 넘어가.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맞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밸류업을 해도 모자를 판에 미장으로 넘어가라고 IS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을 해? 도라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건가? 왜?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패키지법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여기에 하나라도 지금 사모펀드 관련된 이야기 있습니까? 없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요. 사모펀드, 헤지펀드 관련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 사모펀드의 세금은 덩어리가 큰 돈들이 세금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쏙 빠져서 그대로 적용되게 됐습니다. 블루펀드라는 데에다가 75억을 내겠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 장관은 10억 5천만 원만 넣어요. 그리고 그 장관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펀드에다가 3억 5,500 출자를 약정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5천만 원만 넣어요. 5천만 원은 왜 넣었을까요? 실제로 부모님한테 그냥 세금 안 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돈은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1억 넣고 여기서 10억 5천 넣었어. 그럼 총 해가지고 지금 한 77억 넣어야 되는데 미달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나중에 해지를 합니다. 여기서 펀드를 굴려요. 사모펀드잖아요. 소수의 인원이 조금 모아가지고 대량의 돈을 굴리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수익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배분을 합니다. 총 11억으로 만약에 2배 수익이 났다고 쳐봐요. 그럼 22억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를 N빵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두 자녀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22억을 3분의 1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권이랑 펀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예요. 요거 좀 이해되시나요? 조국 펀드 문제됐을 때 얘기 나왔던 그 건인데, 조국 아빠가 10억을 넣고 애들이 10억씩 약정했지만 10억을 안 넣고 1억을 넣어요. 나중에 그 돈을 돌려줄 때 내가 낸 금액에 비례해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약정돼 있던 그 비율대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놔준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1억을 넣었지만 타가는 거는 7억을 받아가는 거고 7배 수익이 나. 원래 그 7억을 주려면은 양도세, 증여세 이런 걸 많이 내야 되는데 그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아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그 방식을 조국이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짜고 펀드를 만들었고, 그 펀드가 망가져갖고 돈을 그렇게 못 받았지만 만약에 성공했다고 하면 세금 없이 돈이 이전이 되는. 이재명 대표 장남이 사모펀드인 HYK 파트너스에 입사했던 적이 있어요. 돈은 누가 댔냐면 한신의 2대 주주 오너 일가가 돈을 댄 회사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취직을 못해가지고 동네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요즘 그것도 그만뒀다고 한다. 근데 실제로 그 구멍가게는 뭡니까? HYK 파트너스입니다. 사모펀드예요. 이 HYK는 한진의 2대 주주에 올라서 경영권 싸움을 합니다. 어떤 유력 정치인의 아들도 사모펀드를 다닌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프라이빗한 사람이 붙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운용을 합니다. 왜냐? 유력 정치인이 정보가 없겠습니까? 진성준이나 임강현이 얘기하는 이제 97%의 사모펀드는 다 기관 투자자다.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다 얘기하는데 97%가 아니고 72%가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이 연기금 같은 데가 아니고 HYK 파트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속이는 거야. 이거 이 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정말. 거기에 이재명 장남이 취업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명펀드고 재명세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도 않아. 라임 사태도 있었죠. 문재인 정부에다가 민주당에다가 법무부에다가 청와대에다가 국민의힘에다가 모든 정치권들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세금 깎아주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입을 딱 하는 거고요. 기사에도 잘 안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 사모펀드 운영한다고, 사모펀드 회장이라고, 그렇다고 얘기가. 금투세가 실제로 명분 없이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왜 이거를 그렇게 진행을 할까라는데 저는 어떤 세력이 이득을 본다. 그게 사모펀드고, 사모펀드가 이득을 보면 누가 좋다? 정치인들로 같이 좋다. 이 메르의 블로그에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파워 블로그예요. 여기에 금투세 얘기가 나옵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다르다. 소수의 인원이 모여 만든 펀드라서 계약서 등은 만들기 나름이다. 환매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중간에 환매하고 빠져나가면 은행도 이자를 적게 주듯이 펀드도 환매 수수료라는 거를 되게 많이 물릴 수가 있어요. 큰 소실 있게 계약서를 일부러 만들어갖고 사모펀드 환매는 누군가의 손해본 금액이 펀드 안에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돈을 나머지 투자자들이 나중에 판매를 할 때 받아가면 상속이나 증여의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환매 수수료가 분배금으로 쌓이면은 사모펀드에 남은 사람의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를 극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면 환매가 상속이나 증여, 뇌물 제공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편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수익을 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려는 게 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환매하고 나가는 예. 거죠. 구조를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 느낌이 확 다르실 거예요. 라임 사건 때 김부겸 사위펀드 테티스 11호입니다. 김부겸 사위가 12억, 이종필이 6억, 에스모가 349억을 들어갔거든요. 에스모가 중간에 중도 환매를 해요. 그러면 환매 수수료가 이빨이 생기겠죠? 그거를 사위하고 이종필이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되죠? 합법적인 정치 자금이 된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에스모가 큰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종필이가 지도 먹으려고 6억, 사이는 그 2배로 12억을 넣어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참 이게 비리 플랫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이 사모펀드의 네. 세금을 반으로 깎아주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명세가. 이 얘기를 작년 7월에 금감원의 김부겸이 라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하니까 건수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몇 년 지난 라임을 왜 지금 다시 들여다보냐?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한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금투세를 보면은 앞으로 사모펀드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은 최대 49.5%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구멍이 있다. 분배를 하지 않고 청산하는 것이다. 뭐든 복잡하고 어려운 곳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체리 피킹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소영 그 쌍년도 똑같아. 그년도 체리 피킹 하는 거라고. 민주당에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지금 사모펀드 세금 절반을 주고 이런 얘기는 이번 끝은 안 하잖아. 똑같은 년이라고 그년도. 누가 사모펀드의 97%가 기관 투자자라고 했다. 아니다. 기관 투자자는 74%고 일반 법인 23%, 개인 3%다. 일반 법인에는 1인 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 옵티머스 등 문제 사모펀드들의 공통점이 개인과 1인 법인들을 모은 사모펀드이고 이것이 복마전이다.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나는 진짜 김부겸이 지금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야 이거. 이 건 하나로 해서 김부겸이는 매장됐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것이 바로 체리 피킹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아, 이 새끼가 진짜 개새끼구나. 정말 나쁜 새끼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라는 거죠. 사모펀드의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이자소득은 배당소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양도소득은 비과세였습니다. 비과세인데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2022년에 다 이런 줄 알았죠. 펀드 하는 사람들도 이런 줄 알았어. 근데 기획재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펀드에서 분배되는 이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이 약간 더해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펀드의 수익금이다 해서 분배금을 나눠줍니다. 근데 그게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이자소득은 배당소득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다 배당소득으로 퉁치겠다는 거잖아. 기존의 분리과세가 27%로 끝날 수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자산가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49.5%입니다. 기존에는 아예 비과세였던 부분이었어요. 아예 비과세였던 부분을 27%로 한다 그래도 지금 열받는데 그거를 배당소득까지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49.5%로 때린다는 말과 대단히 비슷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현재 양도 차익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과세, 이자 배당소득만 종합과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금투세로 비과세를 바꿨는데 그거를 또 펀드의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금투세도 아니고 배당소득으로 일어나겠다. 49.5% 가능한 거죠. 사모펀드에 들어갈 정도면 자산이 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은 하면 될 가능성이 소득이 높을 수가 있죠. 소득이 높을 수가 있으면 49.5% 그러니까 이제 기저를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배당소득으로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면 어떡하냐. 양도 차익 나눠서 양도 차익은 금투세하고 이자 배당소득만 종합과세해야지 우리한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분배이익을 원천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서 원래는 이런 거죠. 나누어서 여기는 분리과세 여기는 종합과세 해야 되는데 과세하게 되면은 기준가격 관리 펀드는 기준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어려워. 금융회사의 원천 징수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그러니까 퉁 배당 꼭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거죠. 보실 여기에서 퍼센트를 떼요. 1%, 2%. 그럼 이걸 줄인다는 말은 사모펀드는 자기 수수료 줄인다는 말과 똑같고 아니면은 펀드 분배금을 늘리면 모두 배당소득이라면 이건 49.5%야.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런이 발생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하겠냐. 그래서 여기는 아예 전체를 우리도 그냥 금투세로 분리과세 땡쳐주던가 아니면은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이제 구분해 과세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안 그래도 공모펀드는 혜택을 줘서 5천만 원까지 봐주는데 사모펀드는 아까 전에 보셨지만 250만 원밖에 안 봐주죠. 그러니까 이미 불리한데 개인도 5천만 원까지 봐주는데 이제 누가 하겠냐라는 이제 걱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사모펀드 입장을 대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네. 전체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사모펀드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라라고 그 로비를 받아서 네네. 얘기를 한 것 같은 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사모펀드가 시종일관 불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산만하네요. 예.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 같지 잘 않아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메일 받고 한 얘기라서 그래요. 눈알이 돌아가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이제 한 7천만 원 예. 아니면 더 많이 주셨으면 뭐 1억 뭐 이렇게 받고 하시는 거겠죠. 뭐. 예. 사모펀드가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 방송을 한 거예요. 네. 금투스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아서 이 방송을 한 거라고 난 생각한다고 이게. 실제로 이 방송하고 난 다음에 FM코리아나 DC인사이드에서 빠떼아 씨가 지금 거짓말했네. 사모펀드 세금 줄이는 거 아닌데 사모펀드 불리하고 기절한다 그랬는데 여기 중간에 기절이라는 멘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절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기절한다고 그랬는데 라고 댓글이 막 달렸었다고. 그래서 내가 다 막 커뮤니티에 막 글 올리고 해갖고 다시 뒤집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얘는 이게 목적이었다고 이게. 도입부에 내가 하는 말 다 믿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음.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다. 예. 라는 식으로도 아까 방금 또 얘기를 했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진짜 얍삽한 애야. 그러니까 정말 체리피킹인 거죠. 예. 수많은 사모펀드 네. 중에서 불리한 사모펀드의 그 사례만 딱 체리피킹 해갖고 그것만 얘기해서 아 사모펀드는 이 건은 불리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갖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거고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정정한 얘기를 한다. 너무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많이 얘기가 돌아가고 하면 나한테 타격이 올 것 같아갖고 급하게 사모펀드가 사실은 이득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고. 너무 잘 보여 이런 게. 나는 너무 잘 보여. 슈카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100% 이해가 됩니다. 예. 슈카는 처음부터 공범이었다고 봅니다. 나는. 진성준 얘기입니다. 사모펀드의 수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보유에 따른 분배 수익과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나뉜다. 종전에는 사모펀드의 모든 수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보유에 따른 분배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금융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일부가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가 금투소득 최고세율 27.5%로 떨어지니 사모펀드에 유리한 거 아니냐고 선동하는데 진짜는 따로 있다. 기존에는 사모펀드 분배금에 배당소득 과세를 하더라도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는 세율이 0%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제 거액자산가들의 사모펀드도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정상적으로 과세하게 되고 분배 시에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49.5%가 적용되게 된다. 또 사모펀드에게 금투세가 정녕 유리하다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왜 금투세 체계로의 전환을 결사 반대하겠냐 하는 얘기가 앞에 있었죠. 슈카가. 예, 사모펀드에 돈을 맡겨둔 거액자산가들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동안 누리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서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비과세 혜택을 통해 누리던 정기적인 분배금에서 기대성과 보수를 떼어가던 관행이 끊겨버린다. 라고 진성준이 얘기했는데 슈카 얘기한 거 똑같아요. 한통속이라고. 그래서 한통속이라고. 왜 말이 같냐고. 왜 틀린 말을 같이 하냐고. 예? 주관식인데 앞에가 택도 없는 오답을 썼어요. 뒤에가 똑같은 오답을 같이 썼어. 그럼 뒤에가 뭐 한 거죠? 컨닝한 거야. 똑같은 워딩을 또 누가 썼냐면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원이 나랑 같이 대구 MBC에서 토론할 때도 똑같은 워딩을 썼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사모펀드 협회에서 내가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사모펀드 협회라는 건 없다. 금투협회만 있지. 왜 이상민, 슈카, 진성준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워딩을 같이 쓰냐고요. 원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천 어디죠? 이상민 수석 연구원이 얘기했잖아. 사모펀드 협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그 이메일을 기반으로 해서 슈카도 얘기하고 진성준도 얘기하고 이상민도 얘기한 거라고요. 체리피킹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네. 예.
슈카이 너 진짜 조심해야 된다. 너 진짜 나쁜 아저씨한테 걸렸어 진짜. 금투세가 제명세랑 불리게 된 이유와 금투세 문제점에서 금투세 문제점 내가 이렇게 표로 딱 일목요연하게 사모펀드의 혜택, 국내 시장이 위축된다, 금투세 선호 문제, 세수 감소 다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비포장 도로라도 제명세는 내야지 새끼야. 내가 돈 들인 거 놓고 가다 빠져주고도 난 몰라. 그래도 어쨌건 가진 돈 다 내놔 개새끼야. 이소영 의원이 도로가 비포장 도로인데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자꾸 걷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이제 진성준이가 비포장 도로라도 세금은 내야 될 거 아니냐 얘기했어. 이제 이게 막 그러면서 나온 노래가 바로 금투세 폐지 노래 3탄 너의 비포장 도로. 이 노래도 기가 막혀요 이거.